미국에서도 드디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자는 뉴욕 퀸즈에 있는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샌드라 린지로 선정됐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어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는 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곧바로 백신 수송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일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결과를 뒤집을 법적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무기 소지와 폭동 등의 혐의로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 일원에는 올해 첫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6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4만 689명 늘어난 1,688만 4,676명, 사망자는 1,151명이 늘어 30만 7,63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584명이 늘어 82만 1,372명, 사망자는 71명이 들어 3만 5,65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857명이 늘어나 41만 4,017명, 사망자는 21명이 들어 17,917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7,231명이 들어 15만 3,992명, 사망자는 81명이 들어 5,4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도 드디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자는 뉴욕 퀸즈에 있는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샌드라 린지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이 첫 접종자를 90세 여성으로 선택한 반면 미국은 의료진을 최초 접종자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께 뉴욕 퀸즈에 위치한 대형 병원 GC 메디컬 센터의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연구소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화상으로 첫 접종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백신 투여가 완료되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밝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간호사 샌드라 린지를 향해 기분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린지는 다른 백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대답했고 기분이 좋다며 최전방에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동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치유의 시간이 다가오는 기분이라며 우리 역사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종료되는 시작점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첫 접종 대상은 뉴욕주의 가장 큰 의료 서비스 기업인 노스웰 헬스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 다울링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서 지난 주말 동안 많은 절차들이 진행됐는데요.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어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는 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곧바로 백신 수송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출하 물량으로 약 300만 도즈의 백신이 미 전역의 유통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식품의약국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내렸고 12일에는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표결해서 11대 0으로 16세 이상 미국인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라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CDC가 이 권고를 수용하면서 곧바로 백신 수송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오전 미시건주 캘러머즈 카운티 포티지에 있는 화이자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트럭이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들은 50개 주에 있는 수백 개의 유통센터로 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출하 물량은 약 300만 도즈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영하 75도의 초저온에서 보관 유통해야 하기 때문에 화이자는 최대 10일 동안 드라이아이스로 초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개발했고 이 컨테이너에는 추적 장치가 부착됐습니다. 배송에는 페덱스와 UPS 트럭이 동원되고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모든 트럭에도 위치와 온도, 빈 노출도와 움직임을 추적하는 장치가 장착됐습니다. 트럭으로 운반된 백신들은 화물기로 옮겨진 이후 각 지역 물류센터에서 다시 최종 목적지인 병원이나 초저온으로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집니다. 백악관 백신개발팀 초고속 작전의 책임자 구스타브 페르나 장군은 백신 유통을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유하면서
오늘 유통센터 145곳으로 옮겨지고 내일은 425곳, 16일 66곳으로 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은 각 주의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분배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미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3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이 캠페인은 TV와 인쇄물, 소셜미디어와 라디오 광고를 통해 진행하고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지만 설득이 가능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맡은 연방보건당국 관계자인 마크 웨버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접근으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미 국민의 60%가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21%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의 이달 초 조사에서는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이 46%에 그쳤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백신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흑인 사회에서도 접종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한 해 동안 상당 부분을 과학자를 경시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심각성을 무시해왔다며 이로 인해 만들어진 깊은 정치적 분열 속에 이제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의심, 불신과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열흘 내에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3명의 전 대통령도 공개 접종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은 의료 종사자들과 장기 요양시설의 거주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열흘 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아직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직원들에게도 다소 늦게 맞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3일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긴급 사용 및 접종 승인이 최종 마무리되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입법, 사법, 행정 3부 고위 관계자들이 열흘 내에 백신을 먼저 맞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백신을 맞을 예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접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이상 다소 늦게 맞아야 한다며 나는 이 조치를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존 얼리엇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 3개 부처의 고위관리들이 정부의 연속성을 위한 의전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얼리엇 대변인은 또 미국 국민이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인수팀에 대해 우선 접종이 이뤄질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전역에 식당 실내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전역에 셧다운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증가해 지난 5월 이후 감염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뉴욕시 전체에 셧다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와 같은 확산은 병원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며 더 큰 고통을 피하고 백신이 배포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식당 실내 식사 제한에 대해서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식당 비즈니스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잘 버텨내야 한다며 12월과 1월은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연방정부의 식당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지난 11일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결과를 뒤집을 법적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지난 9일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당선인이 근소하게 승리한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등 4개 핵심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개 주가 코로나19 대유행을 핑계로 선거 규칙을 바꾸고 우편 투표를 확대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1일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사활을 걸어왔고 대선 후보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원고 자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 현명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나라를 구할 기회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직전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베러 대법관의 임명도 강행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선 결과를 뒤집을 법적 구제 절차는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 기각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정말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을 따져보지도 않고 기각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이고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반트럼프 시위대와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무기 소지와 폭동 등의 혐의로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13일 AP통신은 워싱턴 DC 경찰이 지난 12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대선 주장을 옹호하는 집회에서 무기 소지와 폭동 등의 다양한 혐의로 거의 30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10시께 시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트럼프 시위대 간의 충돌이 벌어져 남성 4명이 흉기에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8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12일 워싱턴에 집결했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의 일반 유권자 투표 결과를 반영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에 나선 겁니다. AP통신은 극우 남성 우월주의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회원들이 폭력적인 분위기를 주도했다며 일부는 시내를 행진하면서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가 끝나갈 때쯤에는 프라우드 보이즈 측 수백 명과 지역 흑인 시민운동가 등이 맞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육군 사관학교로 이동하는 중 전용 헬기로 시위 현장 상공을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수천 명이 선거 결과를 훔치려는 시도를 막으려고 워싱턴에 모이다니 대단하다며 시위가 열리는 줄 몰랐지만 그들을 보겠다고 트윗했습니다. 어제 맨하튼의 한 대성당 앞에서는 성탄절 성가대 공연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가대 공연이 끝난 직후 한 남성이 총기를 수차례 발사했는데요.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13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맨하튼의 대성당 앞에서 성탄절 성가대 공연이 끝난 직후 수차례 총기를 쏜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성 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13일 오후 4시께 맨하튼의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AP통신은 45분가량 진행된 성가대 공연이 끝난 직후 한 남성이 총기를 여러 차례 발사했고 해산하던 관람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인도 쪽으로 몸을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즉시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고 남성은 대성당 입구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남성은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남성 외 다른 사람이 다친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성당 측 대변인인 리사 슈버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름다운 공연이었는데 끝에 가서 그 사람이 총을 쏘기 시작했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면서 수백 명이 몰려 있었고 남성은 최소 20발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 일원에는 올해 첫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화창하겠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고 수요일 오후부터는 6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동안 2차례에 걸친 눈 폭풍의 영향으로 뉴욕시 일대에 강풍과 비를 동반한 첫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진눈깨비로 바뀌고 퇴근길에는 1인치 미만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퇴근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풍 전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저 온도는 화씨 24도, 섭씨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이어 16일에는 최대 적설량 6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뉴욕시 일원에 올해 첫 눈폭풍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 장비 등을 준비하고 기상 예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제설 작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일 청소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야외 영업을 실시하는 식당 업주들에게 적설량 1인치 이상이 예상될 경우 대설 경보를 발령한다며 야외 식사 공간은 경보에 지시된 시간까지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2인치 이상의 적설량이 예보될 경우에는 장벽을 포함한 구조물을 정리하거나 치우고 도로 위에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4,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3,81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어제 12,819명인 최다 기록을 넘긴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 수는 50만 명대를 넘기며 50만 1,635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50명 추가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8,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페러 국장은 이번 주에만 600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추수감사절 여파로 보건 시스템이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연말 연휴 동안 확산세가 더 악화된다면 입원 환자와 중환자 수는 재앙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운전면허 주행 시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MV 측은 오는 14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일반과 상업용 운전면허 시험자의 주행시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고든 차량국장은 주행시험은 두 사람이 한 대의 차량에 탑승해야 하는 만큼 두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확산세가 악화되면서 주행시험을 중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DMV 측은 앞으로 2주 내 주행시험을 예약한 사람들에게 취소 통보를 하고 시험 일정을 자동으로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앞서 팬데믹 초기 3개월 동안 중단된 주행시험은 지난 6월부터 마스크 착용과 온도 체크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시행돼 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립교 저학년 등교가 재개된 지 일주일 만에 학교 건물 12곳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시 폐쇄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4일간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한 학교는 12곳, 24시간 빌딩 폐쇄는 22곳, 교실 폐쇄는 8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국은 11일까지 확인된 교내 확진자는 현재 총 127명으로 이 중 학생이 61명, 교직원이 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3년 넘게 같이 일한 전직 보좌관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P, DPA 통신 등은 쿠오모 주지사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36살 린지 보일런이 13일 트위터를 통해 수년 동안 쿠오모 주지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일런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뉴욕주 경제개발부서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벨롭먼트 부책임자와 쿠오모 주지사의 경제개발 특별보좌관을 지냈지만 동료들의 불만이 접수되면서 보좌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비자 접수 시 추가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1일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2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은 비자 신청 시 격리 동의서와 함께 코로나19 건강상태 확인서, PCR 음성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분을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그동안 제출했던 의사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 중앙사관이 11일 1996년생 국외 여행허가 신청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예약 접수를 실시한다며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온라인 예약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는 전화로도 별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예약 접수는 법정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진행되는 것으로 기한 내 국외 여행허가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특별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별 예약 접수 운영 기간은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20일) 희망재단과 뉴욕 한인회, 뉴욕 총영사관은 10일 한인 흑인 사회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맨하튼 할렘을 방문하고 흑인계를 대표하는 알 샤프톤 목사 및 흑인 지도자들과 함께 합동 모임을 가진 후 라디오 및 온라인 방송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흑인 장학생 3명에게 총 $7,500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장원삼 뉴욕 총영사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흑인 커뮤니티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기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1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그동안 기부받은 마스크 5,000장, 신신파스 3,000여 장, 손세정제 726개를 뉴욕 한인 상록회 등 총 11개 한인단체에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지난 10일 잉그루드 클립스에 소재한 바이시클 클럽에서 2020년 마지막 원래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진선 회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협회 발전을 위해 수고한 모든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2021년 신년 신임 집행부 소개와 더불어 새해 행사 계획 등을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CC 한국 동포회관은 한국과 일본, LA와 뉴욕의 30여 명의 작가들이 도네이션한 작품들을 온라인 옥션을 통해 판매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한 작품 판매 수익은 KCC에 기부되고 봉사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오늘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온라인 줌 미팅으로 하반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단체 이사와 개인 이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눈 폭풍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총 8인치에서 12인치의 눈이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오전까지는 1인치 미만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